안녕하세요. 원픽장인입니다. 12월 29일 일요일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계신지요? 어제 이어서 주식 잡설 2025년 주도 섹터 두 번째입니다. 계엄이 불러온 대선 전쟁입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첫 번째라고 한다면 2025년 초반에 제일 강할 종목들은 대선입니다. 대선이고요. 왜냐하면 이 대선의 효과는 어차피 대선의 일정이 정해지고 움직임이 시작되면 오히려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정해지지 않은 지금 시기, 이 시기가 제일 꿀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종목들마다 돌아가면서 수익이 나올 수 있고, 또 주도주 같은 경우는 포인트만 잘 잡으면 쉽게 아주 급등을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가져야 되고요. 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럼 일단 타임라인부터 알아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라인이에요. 타임라인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24년 12월 3일 느닷없이 저녁 10시 27분에 계엄을 선언합니다. 계엄 선언으로 국회 모든 출입과 폐쇄되고 의원들의 출입도 막는 형태가 나왔죠. 그것을 감행한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 세 명은 역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죠. 어찌됐든 그 이후에 계엄 선언 이후에 장갑차가 보이고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오면서 이 장면들이 다 방송에 송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이 분노를 했죠. 그리고 곧바로 국회의원들의 빠른 대처가 있었습니다. 국민이 도와주고 국회의원이 빠른 대처를 해서 어쨌든지 간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곧바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파국을 넘어가게 됐죠. 이 모습을 모두 본 우리 국민들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지금 탄핵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강한 압박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 탄핵에 있어 여당 의원들도 또 야당 의원들도 일부 동조를 하면서 지금 탄핵 결의를 하기 위해 대단한 시간의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이죠. 이렇게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한 대선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대선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계엄령 이후에 아시다시피 주식시장에선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었죠. 어마어마한 광풍이 불었습니다. 요새 주식시장이 시장의 그 질도 안 좋고 내용도 안 좋고 자금의 흐름도 없는 상황에서 대선주들은 굉장한 폭등을 가져오면서 주식시장의 모든 자금을 빨아들이는 그런 현상까지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 대선주의 흐름은 2025년 초반에 굉장한 흐름을 또다시 동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대선 관련주라는 의미로 움직였죠. 사실은. 근데 이 중에서 뭐 실제로 대선 관련주가 되는 게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보시면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종목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움직였고요. 그리고 또 이 중에서 이제는 그게 있겠죠. 어쨌든 그 옥석을 가려야 될 것이고 또 그 대선 주자의 질을 가려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흐름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대선의 흐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2025년 초반에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초반의 흐름을 잘 잡으면 굉장한 자산 펌핑을 일으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이재명 대표 2심 재판입니다. 2심 재판은 당연히 이개의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독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독주가 아니고 이재명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야권에서도 김경수라든가 김동연 같은 이인자들이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부상을 하면서 새로운 혼란된 전국을 만들 것인가. 만약에 그 2심에서 유죄로 나온다 그러면 대선판은 더 혼란해질 것이고 대선판은 더 과열이 될 겁니다. 오히려 과열이 될 거고 오히려 더 그 시세를 치솟는 상황이 날 겁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어마어마하게 펌핑이 되는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25년의 대선판 초반은
꿀입니다. 꿀. 그래서 이 꿀은 잘 발라 먹으면 아주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는 흐름과 파도를 잘못하게 되면 말 그대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판이긴 하지만 반대로 내려가서 계좌가 까지기도 쉽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 대신에 과감하게 결정이 되면 과감하게 접근하는 그 양면성을 좀 가지셔야 된다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2심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 그죠, 야권의 잠룡이죠, 김경수와 김동연 이 두 사람이 부상을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요 두 사람의 관련주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사람들의 관련주는 만약에 주도 섹터가 된다면 이재명의 그 움직인 것, 주식 관련 움직임처럼 강한 섹터를 볼 것이고, 그럼 이게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한번 펌핑을 주는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 펌핑을 주는 효과가 일반 종목으로 따지면 상한가 이상이기 때문에 충분한 기대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잘 판단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대선의 흐름을 잘 읽고서 그 베팅을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들뿐만이 아니죠. 지금 여권의 잠룡들이죠.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안철수, 거기다가 제3당에 있는 이준석까지 이렇게 잠룡들에 의해서 이들도 어차피 부상이 될 겁니다. 부상이 되면서 어차피 대항을 해야 되니까 이재명의 대항 또는 이재명이 낙마하게 될 경우에 다른 김동수나 김동연에 대한 대항마로 이들은 어쨌든 합종 연행을 할 겁니다. 누군가를 단일화 시키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주식도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대선판이 제가 꿀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종목을 선택하던 그 종목의 흐름만 알면 쉽게 수익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장을 잘 타면 대박을 낼 수 있는 거고, 뭐 소박 중박이라도 어쨌든 수익은 크게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판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고 2025년 가장 중요한 섹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2025년 섹터에 제가 요 메인 썸네일을 드린 것처럼 계엄이 불러온 대선 전쟁은 우리가 아주 2025년 초반에 아주 주식시장을 핫하게 만들어줄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또 이거 외에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불을 땡길 게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금이나 내용이나 집중이 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한번 살펴봐야 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떠나서 이제 주식 차트의 흐름을 한번 볼게요. 차트의 흐름 보면 누가 뭐라 그래도 대장은 오리엔트 전공이죠. 그렇죠?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계엄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998원인데 998원이 아니더라도 이거를 초반에 한번 움직임을 본 적이 있는데 1100원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1100원부터 본다고 그래도 7500원이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어마어마한 상승이에요. 무려 7배 가까운 상승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횡보 국면이죠. 대장주의 횡보 국면. 근데 이 대장주가 사실 잡기가 힘든 게, 대선주는 용자의 게임입니다. 용자의 게임. 말 그대로 용자의 게임이고 무식해야 먹을 수 있고 또 과감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는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잡기가 쉽겠습니까? 여기서 잡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뭐 여기서 여기가 쉽겠어요. 뚜렷한 맥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눌리는 과정, 또 조금 눌린다 싶으면 잡고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대장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주를 따라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불안하거든요. 어떤 기준점을 잡기 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대장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 잡아도 얘가 꼬꾸라지는 순간 다른 모든 주식은 더 꼬꾸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를 공략하는 게 맞긴 한데, 시기상 이 대장주의 흐름을 보고 차라리 만약에 흐름을 잡기 힘들다면 그 다음 주를 잡는 게 모양은 좋습니다. 또 그 공략법이 나쁜 수익을 갖다 주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대장주라고 본 종목이 오리엔트 전공하고 동신건설 두 종목이었어요. 초반에. 그죠? 이 두 종목이었는데 이 흐름을 보면 여기서 보면 같이 똑같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대단히 크게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여기서 얼마만큼 이렇게 버텨주느냐, 또
또 이렇게 내려와서 눌림을 주느냐 요 차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눌림을 왔을 때 포인트를 잡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채널에 말씀드린 종목은 동신건설인 겁니다. 그래서 요 날이죠. 어제 마지막 날 금요일 날 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 사자고 결정되기 전까지 보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오리엔트 전공하고 동신건설 주대로 보시면 주도 종목들만 흐름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 둘이 흐르는 종목 흐름 사이에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던 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올라오기 시작했던 그 종목들 중에서 한번 보시면 흐름을 보시면 보세요. 동원금속이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올라왔죠. 흐름을 타고 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흐름이 있었나요? 다른 주도주 종목들이 위에서 버티는 동안에 혼자 먼저 내려옵니다. 강하게 내려와서 여기 눌림 종목을 아주 크게 줍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종목을 먼저 사놓는 겁니다. 그럼 주도주는 여기서 얘가 내려오는 동안에 더 올라갔겠죠. 올라가고 얘는 그 사이에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주도주가 조금 눌리거나 횡보를 할 때 그 틈새를 통해서 이런 주식들이 펌핑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동원금속처럼 아주 크게 펌핑을 해서 큰 수익을 줄 수도 있고, 최하 그냥 20%에서 30% 정도 수익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20%에서 30% 수익이 전혀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CS 같은 경우도 우리도 이거 30% 이상 먹었죠. 여기서 사서 정확히 여기서 사서 이렇게 30% 이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동신건설로 갈아타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주도주의 눌림에서 반등 먹는 흐름이 아니고 이제 대장주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주시해야 돼요. 이제 여기서 바로 올라가든 좀 더 내려와서 올라가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추가를 계속 하면 되니까. 어차피 강하게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주도주들의 흐름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변주들도 따라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주변주들이 한번 쉬게 되면 주변주들은 어쨌든 주도주가 여기 고점을 돌파한다거나 더 강하게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짧게 올라가고 다시 또 많이 쉬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들이 어쨌든 등락이 개별적으로 각자 틀리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잡아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는 주도주가 어쨌든 포인트가 왔다 그러면 주도주의 몸을 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선주의 흐름을 보시면은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2022년 3월이 대선이었거든요. 여기 대선이었습니다. 그렇죠? 2022년 3월이.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흐름이 언제 나옵니까? 대선이 이제 임박하고 대선에 이제 어쨌든 군부를 떼기 시작하죠. 1년 전부터. 그러면 어차피 전초전에 나오는 이런 큰 봉이죠. 대선 흐름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이 큰 봉. 그런 이 큰 봉이 나온 흐름은 이후의 흐름을 보시라는 거죠. 큰 봉은 바로 수익을 크게 주고 나서 눌림을 주고, 그죠? 눌림을 준 거죠. 여기서부터. 눌림을 주고 다시 한번 이런 펌핑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펌핑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면 이걸 다시 일봉을 보세요. 1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큰 그림을 줬고요. 그죠? 큰 그림을 줬고, 눌림을 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다시 펌핑 과정을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어쨌든 대장주의 흐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 요번에 대장주는 누가 봐도 오리엔트 전공 아닙니까? 오리엔트 전공이면 여기 비슷한 종목들로 에이텍이나 동신건설도 있지 않습니까? 얘들은 2022년 대선에도 그렇고 요번에도 그렇고 똑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1차에 어쨌든 유죄를 받았을 때 이렇게 폭락을 했고 그걸 다시 극복하고 다시 올라온 흐름이 똑같습니다. 얘도 그렇고 동신건설도 그렇고요. 보시면 똑같죠? 오리엔트 전국도 그렇고요. 다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의 흐름도 그렇고요. 그럼 얘네 셋이 어쨌든 움직임이 같다고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에이텍의 흐름도 보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오르고 어떻습니까? 여기 눌림이 왔죠. 그러면 에이텍과 동신건설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오리엔트 전공만 옆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대장인 건 확실하죠. 그럼 대장의 흐름은 어땠을까 하는 것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의 대장의 흐름은 에이텍이었습니다. 에이텍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다른 종목과는 틀리죠. 여기 분명히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눌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눌림을 빼고 옆으로 횡보를 준 후
그냥 날렸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오리엔트 전공은 위로 더 날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 대장이라고 그러면. 그런데 그 대장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포인트를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막연히 들고 들어가서 무조건 버티자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 말이 쉽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흐름보다는 약간 그 밑에 있는 이등주 대장주 중에서도 이등주의 흐름을 한번 노려보는 게 오히려 타임을 잡긴 더 쉽다. 그리고 앞에 대장주를 보면서 판단하기도 더 쉽다. 이런 느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동신건설과 에이텍 같은 경우가 아주 매수 포인트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권의 잠룡주 또 야권의 잠룡주 각각의 잠룡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흐름을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살펴보고 그들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눌림이 강하게 오는 종목은 잡아두시면 펌핑이 반드시 한 번씩 온다는 거죠. 에이텍, 수산 INT, 뭐 에이텍 모빌리티, 동신건설, 일성건설 모습이 다 어떻습니까? 한 번 주고서 눌리는 과정이죠. 그죠? 그렇다면 얘들보다는 아무래도 여권 관련주라든가 지금 잠룡들, 그 이재명을 제외한 잠룡들의 주식들은 아무래도 더 요거보다는 흐름이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찌됐든지 간에 과하게 눌리는 국면, 그러니까는 대선주가 그 각각의 그 대표성을 가지는 종목들이 과하게 눌리는 국면에서는 뭐 두려워하지 말고 좀 강하게 한번 보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탈소프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이렇게 한동훈 관련주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다가 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또 눌림을 줬어요. 그럼 지금 한동훈이 퇴장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이 안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한동훈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 관련주는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은 다 꿀이 발라져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꿀이 흐르는 어차피 자금이 흐르는 지금 섹터이기 때문에 이 섹터는 2025년에 가장 중요한 섹터로 우리가 분리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 인물들 이재명을 제외한 이 인물들에 대한 관련주나 주도주 같은 경우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한번 잘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런 그 대선 관련 주들 있죠. 보시면은 여기서 어떤 종목이 이 인물과 잘 움직이고 맞는지를 잘 파악하셔서 그 종목마다 눌림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신다면 좋은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섹터입니다. 어찌됐든 2025년 대선에 테마가 올랐고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 국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주식을 수익을 올리는 국면이고 그 국면에서 가장 좋은 것은 대장주 위주로 배팅을 잘 하시고 그 섹터를 잘 한번 노려보시고 어쨌든 간에 과감하고 어차피 이 부분은 망설이면 안 돼요. 사실은 대선주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용자의 게임이고 약간 무식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어쨌든 나는 대선주가 어쨌든 싫다 뭐 하시면 안 할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현재 2025년의 초반에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하면 안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감하고 좀 전략적으로 한번 강하게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2025년 주도 섹터 두 번째로 계엄이 불러온 대선 전쟁을 가져왔습니다. 주식 잡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3편으로 오겠습니다.